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가운데 어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건 대표가 중국에 가기 전 중러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비건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 비건 대표의 북측과의 접촉 여부가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어제 러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장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의 연말 도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난처한 상황이라 미국이 요청한 중재자 역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날 한중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은 중국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죠. 비건 대표가 예정이 없던 중국을 방문한 직후 북한 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는 발표할 추가적인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기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제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 심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최종 결정되는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능성은 작습니다. 어쨌든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한 모습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더비 딩겔 의원을 언급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딩겔 의원의 남편 장례식에 극진한 예를 다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겁니다. He's looking down. He'd be so. Thank you so much, sir. Maybe he's looking up. I don't know. 딩겔 의원의 남편은 존 딩겔 전 하원 의원으로 50년간 의원직을 유지해 미 의회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misunderstands is that cruelty is not wit. It's not funny at all. It's very sad. 상원 탄핵 심리를 앞둔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나라면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게 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 대표는 해외에 주둔 미군 경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반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비용도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이끌고 있는 정은보 협상특별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국 측이 SMA에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But then we have that larger set of costs that are not captured within the current SMA framework. That includes all of the rotations of our military personnel to the peninsula and those temporary deployments.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 대사는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다시 한번 표출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 협상은 다음 달 미국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짝퉁 상품 수만 점을 유통하고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버젓이 가짜를 팔면서 손님도 다 알고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단속반이 창고 안 가짜 명품을 찾아내 상자에 담아갑니다.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서 의류와 신발, 가방 등 명품 로고를 붙인 위조품을 팔았습니다.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선 특허청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의 마사지 개를 밀수입해 인터넷에 팔다가 적발됐고, 수도권 여러 곳에 휴대전화 수리점을 만들고선 위조 부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업자들은 손님들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며 위조품 판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또 비싸다고 그래갖고 잘 안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3개월 동안 위조 상품 유통과 판매 경로를 조사해 불법을 저지른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명품부터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위조 부품까지 5만 7천여 점을 팔아 1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한 위조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더러 감전이나 폭발 사고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조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경남 김해 공장 밀집 지역에선 큰 불로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전남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뿌연 연기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전남 해남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불길이 주차된 차량을 집어삼키며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공장으로 번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4동과 주차된 캠핑카 등이 불에 타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시 반쯤엔 강원도 원주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 측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측으로부터 고위직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직접 울산에 내려가 임 전 최고위원을 조사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과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 시장의 업무 수첩에도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이 자리를 요구했단 메모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자리 제안은 없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사적 만남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수석에게 출마 결심을 얘기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경선 포기 조건으로 오간 얘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당 업무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정무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경선 배제에 개입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간판을,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간판을 달게 한다는 겁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4+1 협의체의 협상을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생존 전략으로 위성정당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 잡는데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제 양당은 전체 득표수 총합은 적더라도 각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의석을 받았기 때문에 바뀔 제도로는 비례의석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은 위성정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 추후 두 당의 합당을 노리겠다는 계산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일절 내지 않는 대신 비례한국당이 비례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이 되도록 현역 비례의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18대 총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친박연대는 정당 득표에서 13%를 기록해 비례로 8석을 얻었는데 나중에 한나라당과 합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센데 정당별 손익 계산 속에 선거법이 누더기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초갈등 사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헌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기도 한데요. 야권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지적하며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열린 한 언론사 강연에서 정 후보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 말을 빗대 국회파 행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직 국회의장의 국회 비난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반발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전 의장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리 인준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가 작심한 듯 국회를 비판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상상도 못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걸 타고 가다가 사고까지 냈습니다. 뭘 훔치려 한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항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비행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이동하더니 건물을 들이받고 마는데요. 황당한 비행기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한 건 17살 소녀. 담까지 넘어 활주로에 진입해 몰래 비행기를 몰았는데요. 다행히 이륙에 성공하지 못했고 바로 제어해 다친 이도 없었습니다.
체포 당시 비협조적이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는 소녀. 경찰은 이 소녀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 또 한 명의 과감한 도둑이 있습니다. 남의 집 문 앞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곤 문 앞에 이걸 훔쳐갔다는데요. 뭐였을까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미국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문 앞을 서성이는데 오른쪽 어깨엔 링으로 된 크리스마스 화환 몇 개를 걸치고 있습니다. 남의 집 대문을 유심히 보고 그냥 지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 집 크리스마스 화환을 떼가려 하는데요. 태연하게 아예 가위로 연결선을 잘라버립니다. 이 화환 도둑은 아직 추적 중이라는데요. 집주인은 결국 자물쇠까지 채워 화환을 다시 걸어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황당한 절도가 아닐 수 없네요. 이번엔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이 돋보이는 따뜻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문 앞에서 춤을 추는 배달원.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자신의 선물을 발견하곤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여러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사는 등 평소보다 많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한편으론 이를 배달하는 배달원들은 참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배달원에게 줄 간식거리를 문 밖에 놓아뒀는데요. 겨울 추위까지 녹이는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밤새 서쪽 곳곳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서해안에서만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차츰 이마저도 아침 중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곳곳에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2.8도인데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무려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춥다가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일요일 동짓날에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된다는 겁니다. 내일 충북과 광주, 전북과 부산,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부터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영하 4.9도, 전주 1도, 부산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휴일에는 늦은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먹구름은 월요일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